그럼 기출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기본작업 2번. A1부터 I1 영역은 셀 병합 후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하라 했고요. 글꼴은 궁서체, 크기는 15, 밑줄 만들라 했습니다. 그래서 A1부터 I1까지 잡았고요. 그 다음에 병합 후 가운데 맞춤 누르시면 되겠죠. 자, 근데 물어본 거는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이니까 세로, 가운데도 눌러줘야겠죠? 클릭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글꼴은 궁서체 넣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크기는 15 되겠습니다. 거기다 이제 밑줄까지 넣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넣으시면 첫 번째 문제 끝났고요. 자, 두 번째 문제는 D4에서 H12, D4에서 H12까지 쭉 잡아줬습니다. 영역은 사용자 지정 셀 서식을 이용해서 1000의 배수를 표시하고 숫자 뒤에 1000원 추가하게 만들었습니다. 컨트롤 1번 눌렀고요. 사용자 지정에 들어오신 다음에 일단 1000단위 구문기호가 샵 콤마 샵샵 0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단위가 1000이죠? 그래서 콤마 한번 찍으시면 0세개가 사라질 겁니다. 이 뒤에다가 1000원 붙여달라 했으니까 1000원 써주시면 끝났죠. 확인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A4에서 A11 영역은 설계사명으로 이름 정의하라 했으니까 A4부터 그 다음에 11까지 잡았고요. 이름 정의는 요 위에서 하시면 되겠죠. 타이핑, 설계사명, 엔터 쳐서 마무리 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A3에서 I3 영역은 가로 가운데 맞춤, 글꼴 스타일 굵게, 그 다음 표준색은 파란색, 배경은 노란색 만들라 했습니다. A3부터 I3까지 쭉 드래그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가로 가운데 맞춤, 가로 가운데 맞춤 클릭, 그 다음에 글꼴 스타일 굵게, 첫 번째가 클릭, 그 다음에 색깔은 파란색이었죠? 글자의 색깔 파란색 넣으시면 되겠고요. 표준색 노랑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배경색은 노란색 넣어주시면 끝났죠. 자, 다섯 번째, A3에서 I12 모든 테두리 만들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B12, C12, I12는 대각선 넣어달라 했으니까 A3부터 I12까지 다 잡아주셨고요. 모든 테두리 넣으시면 되겠죠? 테두리는 모든 테두리 넣으시고요. 그러면서 B12 선택, 그 다음에 C12 선택, 그 다음에 I12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대각선 넣을 겁니다. 대각선 어디서 넣었어요? 테두리에서. 다른 테두리 들어오시면 되겠고,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본 작업 2번 한번 완성해 봤습니다. 자, 기본 작업 3번. 여기에서는 이제 조건부 서식이 나왔네요. A4부터 H11 영역의 순이익 만 이상, 4만 이하면서 할인율이 10% 이상인 행 전체 글꼴을 파란색으로 바꾸라 했고요. 글꼴 스타일은 기울인 꼴 만들라 했습니다. AND 함수 써서 가셔야 되니까 시작해보죠. 먼저 범위 잡을 때 이 머리 잡아요? 안 잡죠? 네, 범위 잡으시면 되겠고, 조건부 서식, 그 다음에 세규칙, 수식을 이용해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시작은 는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걸 다 만족해야 되잖아요. AND 조건에 묶어서 가시면 되죠. 그래서 AND를 써서 함수 쓰면 가로 여시고, 첫 번째는 순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클릭을 했죠? 근데 달러가 이렇게 나오니까 항상 F4를 몇 번이요? 2번 누르시고 만 이상 가시면 되죠. 크거나 같다 만. 첫 번째 조건이었고요. 콤마. 두 번째는 4만 이하였으니까 똑같이 한 번 눌러줬고, F4 2번. 요번에는 작거나 같다 4만 넣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은 할인율이 10% 이상이었어요. 그래서 콤마 찍고 요번에 할인율 찾아주시면 되겠죠. 클릭하신 다음에 F4 2번 쓰시면 되겠고, 10%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10%. 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수가 끝냈으니까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서식에서 바꿔주시면 되겠죠.
서식 눌러서 글꼴 색은 파란색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울인 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다 했으니까 확인, 확인. 이렇게 바뀐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 작업 5문제 나왔습니다. 1번 제품 코드 A3부터 A11 마지막 문자를 이용해서 제품명을 표시하시오 했어요. 제품 코드의 마지막 문자가 S면 컴퓨터, T면 프린터, R이면 스캐너 넣어달라 했네요. 함수 보니까 스위치 함수와 그 다음에 라이트 함수 이 두 가지를 썼습니다. 자, 그러면 는 스위치. 스위치가 뭔가를 변화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안에다가 이제 라이트에서 하나를 꺼내시면 되겠어요. 라이트. 여기에서 한 개를 꺼낼 겁니다. 그게 뭐라면요. 그게 S라면. 그래서 S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바꿀 게 뭐예요? 리절트, 결과값이 이제 컴퓨터가 나오면 되죠. 여기다 이제 컴퓨터 쓰시면 되겠습니다. 콤마 찍으면 요번에 또 계속 이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요번에는 T라면 그러면 이제 프린터가 되는 거예요. 프린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R이라면 스캐너. 이렇게 변환시키는 게 스위치 함수 되겠습니다. 오른쪽에서 하나를 꺼냈고 S일 때, T일 때, R일 때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도 정답을 먼저 한번 써드리고요. 스위치 사용 방법. 첫 번째는 뭔가 값이 들어가겠죠. 하나씩 꺼내는 값이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값이 들어가. 보통은 텍스트가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표현에 필요한 부분이 들어가겠고 하나를 꺼냈더니 그게 뭐라면 뭐 S라면 그러면 이제 반환하는 값이 컴퓨터 나오게끔 만들었어요. 스위치는 약간 choose에서 변형됐다 보시면 돼요. choose는 1일 때, 2일 때, 3일 때 숫자잖아요. 여기는 이제 숫자 들어가고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렇게 쓰는 거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요거는 숫자일 때, 숫자일 때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스위치는 변환시키는 거라서 보통 문자 그래서 S일 때는 뭐, 그 다음에 T일 때는 뭐, R일 때는 뭐 이렇게 꺼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에서 하나를 꺼냈고 그게 S라면 보통 문자라고 쓰시면 더 좋겠죠. 자, 요번엔 두 번째 문제. 사고보험금 H3에서 H11 이용해서 인상 여부를 표시하시오 물어봤습니다. 사고보험금이 200만 원 이상이라면 보험료가 인상됐고요. 사고보험금이 100만 원 미만이라면 보험료 인하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공백. 근데 함수 뭐 썼어요? ifs 썼어요. 자, 여기서 문제는 뭐냐? 200만 원이면 뭐, 100만이면 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그 외,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까가 난감한 거예요. 자, ifs 쓰는 방법. if를 예전에 어떻게 썼냐? 막 2번, 3번 썼잖아요. 그리고 다 거짓말 넣었잖아요. 그거를 한 번에 쓰는 게 ifs였죠? 는 ifs 쓰시면 첫 번째는 로지컬 테스트 나왔습니다. 로지컬 테스트. 그래서 사고보험금 찍었고요. 그게 얼마요? 200 이상이라면 크거나 같다 200 쓰시면 되죠. 그러면 그거를 만족하는 값, true 값이 나와야 됩니다. 얘는 거짓이 없어요. 그냥 true만 나오시면 돼요. 그래서 보험금 인상 쓰시면 되겠고 또 콤마 이제 또 두 번째 로지컬 테스트 나왔죠? 똑같아요. 얘를 또 클릭해서 100만 원 미만이니까 작다 100만 원 가시면 되겠죠. 이때는 보험금 인하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의 공백은요. 그 외에는 우리가 0, 1 기억나시나요? 0과 1, 0일 때는 false, 1일 때는 true. 그러니까 true 값이 나온다며. 네. 그러니까 로지컬 테스트가
true가 나온다면 그때는 공백을 쓰시면 되겠죠. 공백은 큰 따옴표 2개.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 그래서 일단 정답을 먼저 써드렸고요. 자, ifs 사용 방법. 처음에는 조건을 먼저 썼고요. 참, 조건 1에 참값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조건 2에 또 참값이 들어가겠죠. 계속 넣을 수 있습니다. 계속 넣을 수 있어요. 꾸준히 계속 넣을 수 있는데 공백을 표현하고 싶을 때는요. 그때는 true. 요게 결국 1, 참이라고 쓴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공백은 비어 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문제. 고객들의 생년월일을 이용해서 태어난 요일을 표시하시오 나왔습니다. 요일의 계산 방식은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2번 방식 쓰겠다. 저희가 위크데이에서 리턴 값을 2를 주겠다고 말한 거고요. 그 다음에 월요일 다 써달라는 얘기죠. 다 써서 만들어라 했습니다. 는 일단 위크데이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위크데이. 위크데이는 첫 번째 시리얼 넘버, 날짜가 들어가시면 되고요. 요 날짜를 먼저 넣으시면 되겠고, 1을 쓰면 일요일부터, 2를 쓰면 월요일부터 세는 거죠. 저희는 월요일부터 써달라 했으니까 2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로 닫고 엔터를 한번 눌러보면 7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 7이 뜻하는 게 뭐예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게 이제 일요일이라는 거죠. 일요일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1일 때는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일 때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표현했어요. 그럼 이제 ifs를 앞에다가 씌우면 되겠네요. 요거 앞에다가 이제 ifs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ifs 썼죠. 그래서 조건이 나온 거잖아요. 로지컬 테스트니까 어떤 조건이잖아요. 그게 1이라면 말한 거죠. 1이라면 뭐요? 월요일. 다 써달라 했으니까 월요일이 나면 되겠고, 이건 좀 귀찮네요. 다 복사해 써야 되네요. 위크데이를 계속 복사해서 쓸 겁니다. 여기까지는 계속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2라면 화요일, 요게 3이라면 수요일, 그 다음에 하나 꺼낸데 걔가 4라면 목요일, 하나 꺼낸데 5라면 금요일, 하나 꺼낸데 6이라면 토요일, 하나 꺼낸데 7이라면 일요일 만드시면 되겠죠. 이렇게 문제 내겠어요? 안 내요. 네, 이렇게는 안 내요. 요거는 그냥 ifs 사용 방법을 물어보려고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 나왔죠? 쭉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식도 일단은 복사해서 드릴게요. 별거는 없습니다. 그냥 위크데이에서 하나를 꺼냈을 때 1이면 월요일, 2면 화요일, 3이면 수, 4면 목, 5면 금 쓰면 되겠죠. 이것보다 choose를 더 잘 쓰겠죠? choose는 1, 2, 3, 4가 같이 나올 거니까 사용 방법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4번 부서별 실수령액 이용해서 영업부의 실수령액 평균을 구하시오 나왔습니다. SUMIF랑 COUNTIF를 쓰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평균은 에버리 쓰면 제일 좋은데 그거를 총합해서 개수로 나눠서 평균을 구하겠다 말한 거죠. SUMIF. 네, 요거부터 가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범위를 잡을 거예요. 범위. 영업부의 실수령액이니까 첫 번째 영업부를 쭉 잡아줬고요. 콤마. 내가 알고 싶은 건 누구요? 영업부. 더할 범위는 SUMRANG는 실수령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드래그 쭉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영업부의 전체 실수령액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영업부 개수로 나누시면 되겠죠? COUNTIF. 범위를 잡겠습니다. 범위를 잡았고, 그 다음에 조건 영업부
써주시면 영업부의 개수로 나누는 모습이죠. 그래서 엔터를 쳐주시면 275만 원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SUMIF, COUNTIF, DSUM, DCOUNT 무조건 낸다 했으니까 꼭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5번 지역별 판매이익을 이용해서 서울 지역의 판매이익 평균을 100의 자리에서 올림해서 1000의 자리로 구하시오 나왔습니다. 숫자는 원을 포함해서 표시할 거고요. 그 다음에 라운드업과 디에버리지, AND를 이용해서 만들 겁니다. 디에버리지만 먼저 쓸게요. 는 디에버리지 쓰시면 되죠. 데이터베이스는 어떻게 써요? 전체 범위를 잡으시면 되겠고요. 콤마 그 다음에 서울 지역이잖아요. 서울 지역. 지역이 서울이다. 요거 나중에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판매이익의 평균을 구할 겁니다. 그래서 판매이익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있다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조건은 드래그. 여기서는 드래그죠. 지역이 서울이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일단 서울 지역의 판매이익 평균이 나왔고요. 지금 1000의 자리로 구하시오 했으니까 여기다가 라운드. 그 중에서도 업을 썼네요. 올림을 썼네요. 그럼 공이 몇 개예요? 3개. 콤마 마이너스 3을 쓰시면 되죠. 0의 개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터만 쳐주시면 완성됐죠. 자, 이렇게 이제 계산 작업 한번 확인 다 해봤고요. 자, 그 다음 분석 작업 가보겠습니다. 분석 작업의 1번은 영업 현황표를 이용해서 대리점명, 판매사원은 행, 제품명은 열로 처리하고 값의 외상매출금의 평균을 계산한 후 행의 총합계는 나타나지 않도록 H3셀부터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시오 나왔어요. 결국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달라 이렇게 얘기했죠. 보고서 레이아웃은 계의 형식을 표시하라 했고요. 그룹 하단에 모든 부분합을 표시하라. 평균 서식은 값페이드 설정, 표시 형식으로 숫자 범주를 이용해서 1000단위로 만들라 했고요. 그 다음에 평균, 총합계 기준으로 오름차순 만들어달라 했습니다. 먼저 범위를 다 잡아줬고요.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 어디요? 삽입. 피벗 테이블 만드시면 되겠죠. 그 다음 위치는 기존 워크시트에 H3에다 넣어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H3을 클릭해서 왔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래그를 잘 해주시면 되겠죠. 이건 문제 봐서 대리점 명, 그 다음에 판매사원 행 둘 다 넣으셔야 되니까 대리점 명도 행에 넣고 그 다음에 판매사원도 행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품명은 열로 넣으시면 되겠고요. 제품명은 열로 넣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값에는 외상매출금의 평균을 계산을 했죠. 외상매출금의 평균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기본으로 합계 나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클릭해서 값페이드 설정해서 요거를 평균으로 바꾸시면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평균 아래쪽에 보시면 1000단위의 구분기호, 그 다음에 소수점 한 자리 넣어달라 했습니다. 숫자 범주 해달라 했으니까 표시 형식, 숫자, 그 중에서 1000단위 구분기호 클릭, 그 다음에 소수 한 자리 넣어줬습니다. 자, 요렇게 일단 넣어줬죠. 이제 첫 번째 화살표부터 볼게요. 보고서 레이아웃, 계의 형식으로 설정하고 디자인에서 보고서 레이아웃, 계의 형식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단의 모든 부분합 넣어달라 했죠. 레이아웃에서 부분합, 하단 모든 부분합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분합에서 하단 모든 부분합 요거 누르면 지금 강남에 요 라인이 하나 생겨요. 서초에 하나가 생겨요. 그러니까 각각 또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룹 하단의 모든 부분합 표시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요약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또 총합계, 행의 총합계는 나타내지 않도록 만들라 했으니까 저희가 옵션에서 만드시면 되겠죠. 피벗 테이블 옵션에서 요약 및 필터에 오시면 행의 총합계는 없애주시면 되겠죠. 요렇게 만들었습니다. 평균에서 보니까 지금 요거 하나 안 했죠. 외상매출금의 총합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하시오 나왔어요. 네, 여기 클릭해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정렬해서 만드시면 되겠어요. 오름차순 정렬 시켜놨습니다. 자, 2번은 이제 통합. 네, 통합을 할 겁니다. 데이터 통합 기능을 이용해서 표 1, 표 2, 표 3, 품명별, 그 다음에 판매 수량, 매출액의 평균을 1, 4분기에 넣어달라고 했어요. 잘 써져 있네요. 잘 써져 있는 거 확인했으니까 범위를 잡아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통합 들어가시면 되겠죠. 데이터에서 통합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어본 거는 지금 평균이니까 평균 눌러주신 다음에 드래그 추가, 드래그해서 추가, 그 다음에 드래그해서 추가, 또 드래그해서 추가, 이렇게 누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항상 체크해야 될 거 있죠? 첫 행 왼쪽 열 항상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확인 버튼만 누르시면 데이터가 들어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매크로는 항상 두 문제 나오겠습니다. C4에서 D10 영역에 대해서 통화 서식을 지정하는 매크로를 만들라 했어요. 매크로의 이름은 통화였고, 그 다음에 기본 도형은 다이아몬드 넣으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파악 끝났으니까 개발 도구, 그 다음 매크로 기록. 매크로의 이름은 통화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C4부터 D10까지 범위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화 체크하시면 되죠. 홈 탭에서 통화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다 했으니까 아무데나 클릭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록 중지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아래 이 버튼 기록 중지 눌러주시고요. 자, 도형은 다이아몬드 넣으라 했으니까 삽입, 도형, 그 다음에 이제 다이아몬드 형을 넣으시면 되겠죠. 위치는 H3에서 I5, H3에서 I5까지 Alt 누른 상태로 이동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안에 쓸 거는 통화라고 그냥 글만 쓰시면 되겠고요. 여기다 매크로 지정하시면 되겠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매크로 지정, 통화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리가 잘 맞았는지 한번 확인만 해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문제, 24에서 20 총요금을 계산하는 매크로를 생성하시오 나왔습니다. 매크로의 이름은 총요금, 사용요금에다가 세금을 더하라 나왔으니까 개발도구 매크로 기록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여기에다가 총요금을 쓰시면 되겠죠. 함수 쓰라는 얘기 없으니까 그냥 바로 는 클릭 클릭 플러스 눌러서 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계산을 쭉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했으니까 아무데나 한번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록 중지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치 삽입 도형에서 배지를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배지는 그 네 방향이 살짝 파인 거죠. 요 배지 넣으시면 되겠고, 그 위치는 H7에서 I8 Alt 누른 상태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름 총요금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매크로 지정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차트. 주택예금 데이터가 차트에 표시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추가하시오 나왔어요. 자, 그러면 주택예금 여기 있네요. 요거를 추가해서 넣어주겠습니다. 제일 쉬운 방법이 뭐였어요? 범위 잡아서 컨트롤 C, 그 다음 이 차트에 컨트롤 V 누르시면 들어온 거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통예금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 있는 꺾은 선형 바꾸라 했으니까 오른쪽 버튼 눌러서 차트의 종류를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혼합에 가서 바로 바꾸시면 되겠죠. 보통예금 요거를 표식 있는 꺾은 선형 바꾸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가 연결되어 있네요. 보통예금 계열 보조축으로 지정을 했으니까 한 번에 끝내죠. 3번까지도 끝내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두 가지가 나왔으니까 나머지는 다 막대기니까 주택예금 요것도
막대기로 다시 바꾸겠습니다. 묶은 세로 막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서는 차트의 제목, 가로축, 세로축의 제목, 그림같이 입력하고 차트 제목, 글꼴은 궁서체, 크기 15, 굵기의 밑줄 만들라 했습니다. 차트의 제목 만들 거니까 차트 디자인, 차트 요소 추가, 그 다음에 차트 제목을 만드시면 되죠. 자, 이름은 뭐였냐면 지점별, 수신, 현황. 자, 그 다음은 궁서체 계속 바꾸겠습니다. 궁서체. 그 다음에 크기는 15. 그 다음에 굵게 밑줄까지 넣어주시면 되겠죠. 네 번째 문제 완성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째 범례에 대해서 글꼴은 궁서, 크기는 11, 위치는 위쪽 만들라 했으니까 이 범례 위치를 위로 올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범례 위치를 바꾸시면 되겠죠. 위쪽으로 바꾸시면 되겠고, 글꼴은 궁서, 그 다음에 크기 11,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와봤고요.